안녕하세요. 영어 채용 선생입니다. 저는 호주에서 굉장히 오랜 동안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와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 가진 한국 분들에게 시험을 가르쳐 온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수도 없이 왜 한국 사람들은 스피킹을 못하는지, 라이팅이 힘든지를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왜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고요. 오늘은 왜 한국 사람들이 스피킹, 라이팅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체계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사실 IELTS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민이나 아니면은 학교를 갈 때 요구하는 일종의 토익이나 토플 같은 점수 시험이에요. 그런데 과목이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딜레마에 빠지는 게 reading, listening은 잘 되는 반면 writing, speaking 점수가 말도 안 되게 상대적으로 적게 나올 때 도대체 왜 나는 리딩이 7점이나 나오는데 리딩 7이라고 하면 대학 좋은데 다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잘 나오는 점수거든요. 그런데 스피킹 5.5만 나오지? 뭐 라이팅은 6점이 힘들지? 라는 궁금증,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대답들을 해드리다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한국인들, 저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간단히 대답하면 이 문제 때문이에요. 액티브한 부분하고요. 패시브한 부분이요.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77에 49조, 88에 64조, 33은 9조, 75 35조, 28에 16이죠. 49 36이죠. 이렇게 묻자마자 대답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 뇌는 액티브하게 작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 2구 했을 때 1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2, 6, 12, 7, 24, 2, 8, 16, 2, 9, 18 이러면요 패시브한 거예요. 라이팅과 스피킹은요 조금 전에 4, 9, 36처럼 묻자마자 대답이 나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리딩과 리스닝은요 그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또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적용되는 패시브한 영역이에요. 당연히 액티브한 영역보다 패시브한 영역이 비원어민한테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기본적으로 연습량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자, 지금 한번 다들 이거 해보실래요? Backpacks 해석될걸요? 가방들은 can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죠? Because 왜냐하면요 they can hurt people's backs 그들이 사람들의 등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해석 잘 됐죠? 여러분들 해석 잘 되시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빈 화면을 보고서 조금 전 그 문장이 떠오르시나요? 아닐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액티브한 것과 패시브한 거의 차이거든요. 글자가 있으면 해석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면 기억 속에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만약 이게 한국말이었다면 좀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가방이 위험할 수 있어. 왜냐면 가방 매면 등이 다치니까. 이렇게 떠올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 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에서의 문제 때문에 패시브한 뇌와 액티브한 뇌 때문에 스피킹 라이팅이 잘 안 되는 거죠. 이제 보면 다시 해석될 수 있죠. 물론 여기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거 공부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쭉 다 읽어요. 쭉 다 통으로 읽어. 여기까지. 그러고 나서 해석은 거꾸로 하죠. 가방들은 사람들의 등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 이것도 파틀리 큰 죄 중에 하나예요. 영어에서 말하는 순서대로 번역하는 습관들이지 않고 실제로 그냥 우리가 한국말에 가장 가깝고 한국말처럼 들리는 방향으로 해석하는데 습관을 두니 심지어는 읽는 것도 이렇게 한번 읽고 나서 다시 거슬러 내려오니까 일반적으로 2배의 시간이 걸리는 게 당연하죠. 이것도 파틀리 또 패시브함을 더 강조한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꾸준히 순서대로 번역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가방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의 등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여러분들 떠올릴 때 빈 백지를 보고 떠올리는 게 맞아요. 근데 영어를 바로 떠올리려고 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기본적으로는 가방들은 그래야 단복수가 정확히 나오겠죠? backpacks. 한국 사람들한테 가방은 그냥 백팩이니까요. 또는 백이거나요. 근데 영어에서 backpack, backpacks. 이게 분명히 구분이 되죠? 심지어는 너도 알고 나도 할 땐 더 백팩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되면 당연히 스피킹 라이팅에서 많은 감점을 당하죠. 그 다음에 위험할 수 있다. can be dangerous, is dangerous, will be dangerous, could be dangerous, may be dangerous. 이거 다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위험할 수 있다 해선 가능이니까 can be dangerous 였죠. 왜냐하면 because 그들은 한 번 나온 말을 영어에서 대명사로 쓰거든요. they 다치게 할 수 있어요. can hurt people's backs 사람들의 등을요. 이렇게 완벽하게 조금 전에 읽은 문장이 쭉 살아날 수 있게 연습을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기본적으로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그냥 해석이 되면 나는 이 영어는 아는 영어고 그러므로 나는 이 정도의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결과가 실제로 중학교 정도의 교과서들은 누구나 커다란 도움 없이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말하거나 글로스라고 하면 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느 정도 리딩, 리스닝이 되고 상당히 주변에서 공인시험 종류 토익, 토플을 봐도 점수가 잘 나온다 한들 스피킹에서는 중학교 수준의 교과서 문장도 정확하게 구사하지 못한 이유가 답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은 수동적인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그걸 능동적으로 치환해가는 과정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의 문법적인 부분과 보캐블러리적인 부분을 늘려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가방들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 접속사라고 하는데 뒤에 문장을 쓰게 되고요. they 그들은 이렇게 한 번 나온 말을 영어는 반드시 한 문장에 두 번 똑같이 쓰지 않으니 대명사를 써야 되고요. can hurt people's backs 사람들의 등을 다치게 할 수 있답니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의 등의 문제와 연관될 때도 역시 쓸 수 있는 말들은 모두 다 명사에서 처리를 해요. 라고 문법적인 설명을 한번 수동적으로 듣고 그런 다음에 한국말로 영어의 말의 순서에 맞춰서 먼저 외워보세요. 가방들은 다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의 등을. 왜냐하면 그들이 가방들은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의 등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국말의 어순을 잘 잡은 다음에 하나씩 던지는 거죠. 가방들은 backpacks. 위험할 수 있다. can be dangerous. 왜냐하면 because. 그들이 they. 다치게 할 수 있다. can hurt. 사람들의 등을 people's backs. 이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익숙하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이런 걸 응용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회사들은 companies. 위험할 수 있다. can be dangerous. 왜냐하면 because 그들이 they. 다치게 할 수 있다. can hurt. 직원들의 employees. 자, 감정들의 feelings. 이렇게 응용이 돼야 점점 액티브한 부분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reading이 아닌 이제 writing, speaking으로 징검다리를 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패시브한 부분이 아무리 늘어도 액티브한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이 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실례로 여러분들 타임즈나 뉴욕 타임즈 같은 걸 읽을 수 있는 분들이 거기에 있는 말은 고사하고 자신 있게 한 문장을 영접하지 못한 경우도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금처럼 두 영역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이유로 제가 여러분들 학원에서 라이팅, 스피킹 수업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최근에 새롭게 만든 문법 수업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강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문장의 합인 글을 하나 외우고요. 문법적 포인트들을 다 설명을 받고요. 그런 다음에 그걸 한글로 먼저 떠올려서 다 적어보고요. 그런 다음에 그 말을 영어로 바꿔보고요. 그런 다음에 입에 착 붙을 때까지 연습해서요. 안 보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잘 설계하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영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죠.
또한 하루 종일 그 문장들이 입에 붙을 수 있을 만큼 100번, 200번들을 반복하다 보면요. 확실하게 스피킹 라이팅 능력이 강해지고요. 응용 능력도 세지게 되죠. 그래서 진짜 액티브한 잉글리시 브레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능력을 갖다가 접목해서 만든 그래머 수업을 제가 업로드했어요. www.영어할수.com이요. 제가 조금 전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하시고 이것이 나의 영어의 문제점이라고 어느 정도 인정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한번 제가 통으로 업로드한 문법 수업을 하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세요. 제 나름대로 굉장히 오랜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또 제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하면 원어민들이 항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영국에 산들 원어민들과 돈을 내더라도 같이 얘기하거나 대화하며 우리의 모든 궁금증과 영어적 갈증을 풀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는 걸 살고 계신 분들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수업의 강점이 뭐냐면 바로 나 혼자서 영어를 어느 정도 이상 늘려놓고 이것을 이용해서 특별히 따로 돈 들이지 않고 원어민들과 계속 부딪혀가며 영어를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포인트로 연결된다는 게 다시 한번 강점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런 수업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영어에 새 장을 열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IELTS 스피킹 라이팅을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이게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클래스가 될 겁니다. 한 번쯤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소개도 할 겸 동시에 또한 여러분들이 왜 스피킹 라이팅이 리딩 리스닝보다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겸 한번 짧은 인트로덕션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비록 제 강의와 연결이 되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제가 지금 드린 설명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스피킹 라이팅을 잘 하게 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포인트들이니 꼭 한번 기억하고 생활에서 응용해 보십시오. 이렇게 짧게라도 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